천안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천안시 꽃밭의 운영 행태를 놓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안을 찾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축구종합센터 도비 지원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동남구청 사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잠시 철거된 천안 시민의 종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강제추행 혐의를 안고 있었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내년 8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 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천안시 꽃밭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행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천안시 꽃밭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곳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한빛인과 천안시와 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던 부모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자녀들이 지난해 2월 50% 급여 삭감을 받은 상태에서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두 곳의 카페를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손실된 금액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천안시 역시 법인의 행태를 감싸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작년 2월 천안시 근로사업장 천안시 꽃밭에 근로인들이 월급을 그 월급이래 봐야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2만 저희 아들 같은 경우 52만 8천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솔직히 일방적으로 50% 삭감하겠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다. 이렇게 하면서 2월 26일 날 통보가 왔는데 2월 1일 급여부터 소급을 해서 삭감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들은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 발달장애인들 본인의 동의 없이 시행된 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시설장과 면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가 수차례 천안시청을 드나들면서 이의 제기를 했고 지도 점검이 5월에서야 이제 시설 지도 점검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하지만 이에 상반되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부모의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사실조차 몰랐던 이들은 시설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기자회견 하는지도 몰랐고 네네. 지 자식들을 걷다 놓고 지금 꽃밭이 제일 잘 나가는데 무슨 행령을 했네 뭘. 이들의 이 같은 의견 대립과 관련해 천안시는 법인 측이 다른 목적으로 카페 수익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승인 없이 운영되긴 했지만 장애인들을 고용한 측면 등의 상황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이 언제쯤 잠잠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후 첫 시군 방문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5번째 방문지로 천안을 찾은 김 지사는 전임자인 양승조 전 지사가 약속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필요한 도비 400억 원에 대해 부담은 되지만 약속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실시한 5번째 시군 방문차 천안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천안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전임 양승조 지사가 약속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400억 도비 지원에 대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행을 제대로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금 더 일찍 약속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과부담에 대한 느낌이 덜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20%인 천안형 버스 환승 도비 보전율을 타 지역이 진행하고 있는 충남형 환승 할인에 보전 중인 50% 수준으로 높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천안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 육성 기반 확대, 기회발전 특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선거 당시 공약이기로 했던 GTX-C 천안 아산 연장, 지하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M버스 노선 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축구센터에 이 충남이 이제 400억을 축구센터 건설에 이제 생활체육시설들 넣는데 400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축구센터 유치할 때. 근데 사실은 충남 도의 입장에서는 400억은 큰 돈입니다. 근데 400억에다가 또 국비가 200억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국비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저는 기존 또 오늘 듣기 전에도 약속을 한 거니까 드려야 된다, 줘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시설 만드는 데 있어서 400억 도가 약속한 그 부분 반드시 지킬 거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 지장이 없게 천안시와 협의해서 그래 확실히 그리고 또 그 공기 기간 내에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선 8기 출범 후 첫 시군 방문인 만큼 도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김 지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민선 측이 충남 도정에서 젊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기 시작한 공공임대아파트 꿈빛채가 벌써부터 하자투성이라는 불만이 입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빛의 주택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나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만의 진원지는 아산 배방 월천지구입니다. 이곳은 지난 6월 완공해 7월 22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기준 이곳에서 4,402건의 하자가 신고된 것으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하자를 신고해도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단체 대화방에 하자 신청만 받고 사후 대응이 미진하다는 불만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소관부처인 충남도청 건축도시권은 하자 건수를 파악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이제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현재 뭐 사진으로 이렇게 다른 언론사에서 문의를 주신 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다고는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아산시 의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하자 처리 완료율은 42.6%에 그쳤습니다. 하자 신고 10건 중 4건만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꿈빛의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주거 안정을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무더기 하자 신고는 이 같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2005년 옛 천안시청 및 동남구청 부지였던 곳에 들어선 천안시민의 종은 그동안 천안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2017년 동남구청 사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임시 철거된 천안시민의 종은 천안을 떠나 타지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구 동남구청 부지에 들어섰던 천안시민의 종은 한동안 천안시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동남구청 사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던 시민의 종도 철거됐고 현재는 제작사가 위치한 충북 진천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420여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는 천안시를 향해 최근 유수희 천안시 의원이 천안시민의 종 재설치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 의원은 천안 시민의 종이 하루빨리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 시민의 종은 주요 행사 때마다 시민의 희망과 꿈을 위해 천안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천안시의 소중한 상징이자 자산입니다. 연간 420여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천안 시민의 종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천안시 역시 관련 예산을 이미 책정한 상황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천안 시민의 종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서울 보신각의 타종 소리처럼 천안에도 천안 시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천안 시민의 종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를 겨냥한 강제추행 파문이 불거져 지역 정계가 발칵 뒤집혔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오며 억울함을 벗게 된 양 전 지사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였던 양승조 후보를 겨냥해 불거진 강제추행 파문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거 당시 현직 도지사였음에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양 후보는 현 김태흠 도지사에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양승조 전 지사는 강제추행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양 전 지사는 주변 측근들과 함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 강제추행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을 앞두고 취소된 지 2달여 만에 제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고소와 발언은 한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만약 6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려고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공작이라면 그 배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양 전 지사의 기자회견 이후 최측근으로 알려진 문진석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에게 선거 범죄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며 관련된 조치가 있어야 함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양승조 전 지사의 혐의가 사실상 벗겨지면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다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산이자 시민의 휴식처인 태조산 공원의 무장애 나눔길이 가을을 맞아 최근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안겨줄 무장애 나눔길을 이현자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시가 태조산 공원 일대에 조성한 무장애 나눔길이 가을을 앞두고 새 단장 후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20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길이며 총 1.4km, 노폭 2m에 이르는 산책길로 되어 있습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경사도 8% 이하의 산책로로 만들어져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 체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숲과 레포츠가 결합된 태조산 산림 레포츠 단지에는 곡선형 활강, 공중 네트, 숲 모험 시설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노천 카페 및 휴게 음식점 등이 들어서 편리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 완료한 무장애 나눔길은 누구나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사도 8% 이하의 산책로로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무장애 나눔길과 함께 태조산 공원이 새로운 세대 공감 가족형 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내년 시즌 K리그2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드디어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참가 승인을 사실상 받아내면서 내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내년 시즌 K리그2 진출을 앞둔 천안시 축구단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참가 승인을 사실상 받아냈습니다. 최근 이사회를 가진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 말 가입 서류를 제출한 천안구단의 내년 시즌 프로축구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은 내년 초 열릴 총회에서
최종 의결만 거치면 프로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2007년 천안시청 축구단으로 창단해 2008년부터 내셔널리그에서 뛰었던 축구단은 2020년부터 K3 리그에 참여해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 등 굵직한 성적을 냈습니다. 신생 구단답게 패기와 열정으로 신선한 바람을 한번 일으켜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축구단은 앞으로 사무국 인원 충원과 선수단 및 코칭 스태프 보강, 유소년팀 창단 등 프로와의 필요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에서도 앞서 보내드린 바 있던 천안 동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천안시 의회의 문턱을 드디어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의회가 지난달 초 잠시 보류시켰던 동부 스포츠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회의를 통해 동부 스포츠센터 건립건이 포함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집행부의 다양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관계부서인 체육진흥과는 그간 주민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고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자 관계지역은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그게 부결된 게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그 보류라고 이제 삭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의원님들 했던 의원님들을 제가 다 만나서 설득을 다 했어요. 의원님들도 다 이제 그런 공감을 한 부분이고 동부 지역이 또 동부 육계면에 정말 낙후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또 저런 시설은 사실은 더 그런 그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는 게 맞는 거죠. 동부 스포츠센터가 앞으로 낙후된 동부 6계면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난데없이 밥 한 공기가 등장했었다고 하는데요. 아산시 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의 질의 중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오전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공동주택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건설위 김명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공동주택과 신성철 과장에게 갓 지은 듯한 밥 한 공기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의회 청사 남자 화장실에서 지은 밥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감사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동주택법이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 복지를 세세하게 지원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공동주택과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성철 과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며 조사를 통해 최대한 시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년여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경비 노동자분들이나 청소 노동자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밥을 지어 드실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 안에 밥통이나 전자레인지, 밥그릇 등을 그 안에 넣어 두시고 거기서 밥을 지어 드시고는 합니다. 이런 사업을, 환경 개선 사업을 사실은 사회적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공동주택가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밥을 해오는 퍼포먼스를 좀 했었고요.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쉼터가 개선되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남겼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K컬처 엑스포는 천안의 랜드마크 중 한 곳인 독립기념관을 기반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이 내년 8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 행사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이 내년 8월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1일 개최된 협약식은 민족 정신 및 문화를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에서 영화와 드라마, 웹툰, 패션 등 초격차 문화산업으로 성장하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공연 전시하고 체험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독립운동과 한류 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전시를 위해 상호 교류하고 K컬처 박람회 추진을 위한 적극 협조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천안시는 내년 K컬처 박람회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세계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 중에서 우리나라가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듯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의 이름과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문화를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 융성의 시기에 K컬처 박람회를 이곳에서 개최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이 한류 문화의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한류 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8월 개최 예정인 K컬처 엑스포가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의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조리기능장으로서 2016년도에 천안 명인으로 선정되신 후 지난해 충남 명장의 이름을 올리신 까치복집 하종률 기능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천안TV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한 분야에서 이렇게 명인이 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능장님이 외식업에 종사하게 된 또 이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원동기 기술자였어요. 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능에 대한 우수성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 작은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좀 더 화이트 칼라, 정말해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사무직 직원들이 훨씬 부러워 보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이 다른 직업을 전전하면서 많이 또 방황도 하고 또 쓰디쓴 또 실패의 맛도 보고, 예, 그래서 우연히 조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가 네.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 연고도 없이 이제 무작정 서울로 이제 갔죠. 그래서 어느 규모가 있는 식당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시를 닦으면서 이 접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일을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기본적인 기계의 소질이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뭐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또 조리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 선배로부터 칭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또 새롭게 기계를 만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 칭찬 받으실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리라는 직업이 나한테 적성에도 맞고 그리고 그 칭찬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창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죠. 정말 이 작은 칭찬에서부터 시작이 되셨군요. 네.
그러면은 수십 년간 이렇게 외식업에 종사해 오시면서 또 기능장님만의 또 어떤 철학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기능장님의 철학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뭐 철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거창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뭐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끼의 식사가 한 끼의 보약이란 그런 생각으로 항상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리를 이제 이렇게 가서 그냥 즐기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보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또 맛있게 식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식업을 한다고 또 다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조리 기능장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비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08년도에 기능장을 준비할 당시에는 대중음식점에서는 기능장이란 이렇게 지원자가 전무한 상태였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학교의 뭐 교수라든지 또는 특급 호텔 셰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응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히 대중음식점에도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충분히 기능장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보가 좀 부족했고요. 시험에 관련된 정보도 부족했고, 네. 그래서 7년 동안에 12전 13기로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능장인에 대해서 또 좀 잘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예, 그 기능장이라 하면은 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직종도 좀 한 40몇 가지 직종이 있는데요. 뭐 용접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이 조리 분야에는 특별히 기능장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공 분야는 전공이라 하면은 뭐 일식, 양식, 중식, 보거 이렇게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시험을 치기 전에 이제 궁중 요리가 이제 바닥에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그 궁중 요리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도전하면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기능장님에게 갑자기 들어온 질문은 요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요리라는 것은 저는 그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예술이 아니고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밝히잖아요. 우리 요리인들도 그런 작품들을 단 인간이 먹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먹어서 사라지고 없는 작품이지만은 예술의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요리 하나에 수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집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요리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또 기능장님께서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후학 양성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신데요. 외식업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에게도 한번 선배님으로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수업 중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작은 일에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흥미나 열정이 그냥 저절로 하늘에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게 흥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흥미가 더 잘 하다 보면은 또 칭찬을 받게 되죠. 그 칭찬이 에너지가 돼서 저 또한 그 칭찬의 에너지를 받고 40년 동안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작은 일이라도 칭찬받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칭찬 받으려고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기술 분야에 뭐 업종과 종목에 관계없이 만약에 이제 자기 주변에 뭐 친척이라든지 또는 자녀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은 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아끼지 말고 칭찬을 잘 해주시면은 그 친구들이 그 칭찬이 에너지가 되어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안TV 스튜디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빛의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양 전 지사는 재임 시절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달리 꿈빛에는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가 아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 배방 월천지구 꿈빛의 주택에서 8월 22일 기준 4,402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 입주는 7월 22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 달 사이 하루 평균 146건의 하자가 매일 접수된 것입니다. 게다가 입주민들은 하자를 신고해도 제때 보수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꿈빛의 사업은 민선 7기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고 벌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하자가 속출하고 제때 보수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면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초중고 학생들이 비속어로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충남도청, 충남개발공사 등 관리 주체들이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주민이 더 이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비난 여론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면 공공정책의 신뢰는 더 추락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